다음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괴롭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좀 안타깝습니다. 반비례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못할 만큼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닌데,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먼저 반비례의 표예요. 자, 반비례의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비례의 뜻 뭐였죠? 반비례의 뜻은 x가 2배가 되면 y는 반이 되는 겁니다. x가 2배로 늘어나면 y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게 반비례입니다. 자, 볼까요? 1이 2로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6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보입니까? 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1이 그러면 3배가 되어 봅시다. 1이 3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y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반비례 관계예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을 곱했을 때 모두 같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x가 2배가 되면 y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 6 곱하기 1은 6이죠. 3, 2, 6, 2, 3, 6, 1, 6, 6. 여기는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이니까 6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xy를 곱하면 같은 수가 됩니다. 전부 다. 이럴 때 반비례라고 해요. 자, 그럼 밑에는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직접. 마이너스 10에다가 1을 곱하면 얼마죠? 예,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에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2를 곱해야 돼요. 여기는 5를 곱해야 2, 5, 10. 여기는 10을 곱하면 됩니다. 1에다가는요. 마이너스 10을 곱해야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x와 y를 곱했을 때 값이 일정하게 나오면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반비례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x랑 y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죠? 이제 다음은 반비례 식을 표 아니고 식인데요. 식이에요, 식. 자, 식을 한번 볼게요. 반비례. x랑 y를 곱하면 a가 된다. 어떤 수가 되는 관계니까요. x랑 y를 곱해봅시다. 이거 곱하면 얼마가 돼요? 6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x 곱하기 y가 6이에요. 그래서 xy는 6. 이게 바로 반비례식입니다. 자,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y는 x분의 6. 똑같은 식이에요. 두 개는. 자,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밑에는요. 곱해서 얼마죠? 자, 이것도 선생님 시간을 이번에는 15초 정도 줄 건데요. 자, xy는 몇인지 한번 써보세요. xy는 몇이에요? 네, 15초가 됐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였죠? 예,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y는 이렇게 써도 좋고요. 그러니까 x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도 좋고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바로 반비례의 식의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요. y는 x분의 a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가 6이고요.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비례하면 감소한다라고 많이 썼는데요. 증가감소 상관없습니다. 증가감소 상관없이 x가 2배 되면 y는 반으로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아니면 xy를 곱했을 때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반비례 그래프도 어렵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요. x가 6일 때, 자, 여기서부터 그려봅시다. x가 마이너스 6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여기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은요. 1일 때 6 여기다 찍으면 되죠. 2일 때 3 네,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3일 때 2 6일 때 1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자, 근데 이번엔 이거는 한 칸씩 x가 1씩 증가하게 찍었는데 뭐 더 많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촘촘하게 찍으면 이런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네, 직선 아니고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x축하고 만나지 않고요. y축하고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촘촘하게 찍으면 곡선이 되고요. 여기는 y는 x분의 6이었죠. 그래서 a가 6인데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a가 음수인 경우에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0일 때 y는 1이네요. 마이너스 10일 때 1입니다. 여기에요. 보이나요? 점 찍히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일 때 2예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5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반대쪽은요. 1일 때 마이너스 10이고요. 2일 때 5입니다. 5일 때 2고요. 10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촘촘하게 찍으면 이런 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뭘 대고 그리는 건 아닌데 너무 완벽하게 잘 그리네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찍으면 네, 이런 곡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면 선처럼 보이겠죠? 근데 아까랑 다르게 1, 2, 3, 4분면 중에 몇 4분면을 지나죠? 네, 2랑 4를 지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식이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었는데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음수죠? 음수일 때는 제2, 4분면하고 4,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반비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비례의 예. 먼저 가로가 x이고 세로가 y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이 넓이가 15래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y가 15가 되었잖아요. 이거 바로 반비례식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가 2배로 늘어나면 y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x가 1이면 y는 얼마인가요? 네, 15가 됩니다. 3배가 되어봅시다. x가 3이 되면요. 네, y는 5로 줄어듭니다. 3분의 1이 됐죠. 만약에 x가 5배가 돼서 5가 되면 y는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3. 이렇게 변하는 관계입니다. 반비례는. 다음은요. 하루에 x1씩 y1 아니고 y1 받으면 15,000원이다. 그래서 x1 동안 x1씩 y1 동안 받았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15,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5,000원씩 3일 받으면 15,000원이죠. 아니면 1,000원씩 며칠 받아야 돼요? 네, 15일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걸 두 개 곱하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네, 정비례 반비례를 했는데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으면 오늘 과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꼭 학교에서 만나요.